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멋진 밤들을 보내고 이제 슬슬 마무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현재 베스트셀러 1위죠. 교보문고 밤과 나침반 내용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티켓.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스탠리 박사는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쌀로 밥 짓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1억 원을 벌 때까지는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어야 1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내가 이 돈을 왜 모으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무조건 찾아올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동기가 쑥 떨어집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다른 사람 손때 묻은 것들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즉, 나만의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남들 다 모으니까. 어쨌든 1억 원은 모으라고 하니까처럼 진심이 묻어있지 않는 목표는 나를 굳건하게 잡아주지 않습니다. 손때 묻지 않은 오롯이 진짜 내 목표여야 기꺼이 절제하며 모을 수 있습니다. 생짜로 1억 원을 모아야 하는 이유. 1억 원은 생짜로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읽은 테두리 안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1억 원이 부의 세계에 입장하는 최소한의 티켓입니다. 1억 원을 모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마인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5천만 원, 8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1억 원과는 자산을 운용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전체 자산의 30%를 사용했다고 명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50%가 되고 1,000만 원을 벌면 내 자산의 10%를 증식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 모아둔 돈이 8,700만 원이라면 계산하기도 어렵고 애매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계산법은 투자 마인드를 장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청소를 하시네요. 잠시만요. 날씨가 계속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낮에 이제 공연을 많이 하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계산법은 투자 마인드를 장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현금과 투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은 내가 버는 돈으로 모아야 하며 전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자산 전체를 올인하지 않고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인 사람이 한 번에 1억 원을 만들겠다고 올인하는 것보다 일부는 현금으로 남기고 투자하는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하고 성숙한 방법입니다. 셋째, 투자 유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에는 성장주 투자와 가치주 투자가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는 미래에 큰 가치를 낳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가치주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일이 없는 안정적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50대 초반의 남성분이 한 말이 저에겐 다소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가치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0만 원을 넣으면 기본 2천만 원, 3천만 원은 나와야 투자지, 1,0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 버는 게 무슨 투자자는 거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투자에 대한 기본 원칙과 장기적인 시야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볼펜 하나만 잡아라. 누군가 여러 색깔의 볼펜을 머리 위 1m 정도 높이로 살짝 던지면, 그리고 아무거나 잡아라 라고 한다면 어떤 색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펜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고민만 하다가 단 한 개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빨간색 볼펜 딱 하나만 잡아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까보다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의 모든 신경이 빨간색 볼펜에 쏠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해 말했는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 심지어 순위 없는 것들까지 신경을 씁니다. 빨간색 볼펜을 잡아야 하는데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볼펜에 눈이 가죠. 때로는 아예 보라색 볼펜을 찾기도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잡기도 합니다. 목표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하거나 그때 달라지는 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하고 계획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품 소비와 경제적 자유 두 가지 중에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경제적 성공과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품 소비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나요?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으로는 빨간색 볼펜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볼펜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손만 허우적대다가
그 어떤 것도 잡지 못하고 전부 놓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